컴파운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원소가 정해진 비율로 이루어진 물질. 우리가 이걸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화합물이다. 화합물. 계속 이렇게 그냥 차분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운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 이런 것이죠. 수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소. 뭐 성냥개비를 갖다 집어넣으면 펑하는 소리가 나더라. 산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꽃을 갖다 집어넣으면 활활 타오른다. 저렇게 수소와 산소가 와서 작용해서 화합물, 물질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새로운 물질 H2O가 나온다가 특징이죠. 이렇게 이제 맞춰주려면 얘가 지금 두 개면 되겠습니다. 또 나트륨, 금속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서 먹으면 폭발성이 있어요. 위장관이 다 터져버립니다. 나트륨 금속 먹으면. 플러스 Cl, 자극성 있는 독성 기체입니다. 황록색 자극성 있는 독성 기체인데 두 개를 갖다 뭉쳐놓으면 소금이라는 내 몸에 반드시 필수적인 염분이 나오죠. 새로운 특성을 획득한다가 전부 다 화합물에 해당하겠습니다.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 인접한 두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특정 물질의 농도차. 농도차의 경사에서 물질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겠죠. 물질의 확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컨덴세이션 릴렉션. 두 분자가 보통 물과 같은 작은 분자를 잃어버리면서 공유적으로 결합하는 반응으로 탈수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컨덴세이션 릴렉션,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것이죠. 탈수 반응이 일어났을 때 아미노산 한쪽에 카르복시 그 탈수 축합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두 번째 아미노산 한쪽에 아미노기가 있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아미노기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탈수 축합, 물이 이렇게 빠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물이 OH와 수소로. 그러면 두 개의 아미노산을 갖다 연결할 수가 있겠죠. 탄소, 중심 탄소를 알파탄소라 그래요. 중심의 탄소를. 그럼 탄소에다 산소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가 붙냐면 질소에다가 수소가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미노산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또 탄소가 붙어지겠죠. 보이십니까? 물이 빠지는 탈수 축합 반응, 컨덴세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한다. 컨덴세이션, 저런 걸 탈수 축합이라고 해요. 컨덴세이션 리액션. 공유적으로 결합하는 반응으로 탈수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컨덕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는 서로 접촉하고 있는 물체의 분자 사이에 열의 직접적인 전달. 열의 전달은 대류가 있고요. 복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도라고 하죠. 전도. 컨덕션 전도. 접촉하고 있을 때. 이해하세요? 증발, 복사, 대류, 전도. 이건 전도라고 합니다. 컨덕션. 그 다음 코밸런트 본드. 꼭 한 번씩 이렇게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공유결합이죠. 매우 강한 화학결합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최외각 전자가 두 개가 8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산소가 물이 대표적인 분자죠. 물에서 나오는 거니까. 산소가 주기율표에 16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전자성이 홀전자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다름 아니라 수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공유 전자성을 형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8개죠. 이렇게 보면 2개고 이렇게 보면 2개에 해당한다. 보이시겠습니까? 디내추레이션. 단백질에선 단백질이 풀리면서 고유의 조성을 잃어버려 생물학적으로 불활성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요거는 변성이라고 그래요. 변성. 리내추레이션은 재생이고 디내추레이션은 변성이다. 단백질 풀리면서 고유의 조성을 잃어버려 생물학적으로 불활성화되는 과정을 말하며 DNA에서 이중나선의 두 가닥이 풀리는 것을 말한다.
굉장히 떨어지는 pH, 염의 농도, 온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디내추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뭐다? 구조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디퓨전,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농도가 기울기에 따른 물질의 이동 경향이다. 뭐 확산이죠. 다이서커라이드, 샤프를 쭉 커보세요. 그래야지 생물 실력이 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단당류와 응축 반응에 의해서 공유 결합된 이당류죠. 당류, 그러니까 이게 당이 두 개 있는 것. 단당류가 있는데 당들이 있을 당이 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교제할 때 나오겠죠. 이제 당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포도당이 있고 포도당이 있는데 포도당과 포도당 사이에서 탈소 축합 반응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탈소 축합 반응이요. 보이시겠어요? 저희 탈소 축합 반응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산소로 붙어지겠죠. 응축 반응에 의해서 공결합된 당류다. Electrical gradient. 전하 차이를 의미한다. 전기 음성도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Electrical gradient는 전기 음성도를 얘기해주고 있구나. 보이시겠습니까? 네. 산소가 있을 때 수소가 존재하고 있고 수소가 존재하고 있을 때 산소가 전기 음성도를 쓰니까 부분 음전화, 부분 양전화를 띠게 됩니다. 일렉트론, 이게 이제 Electrical gradient, 전기적 경사도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뒤에 다 나와요. 책 보다가. 일렉트론, 원자핵 지위의 오비터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죠. 전자라고 한번 써보시고. 엘레먼트, 어떤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없는 물질이다. 원소예요, 원소.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없는 물질이다. 원소인데 원소와 원자의 그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굳이 구분을 하지는 않거든요. 원소는 특성에다 주안점을 둔 말이고 원자는 구조에다가 주안점을 둔 말이에요. 원소는 특성에다 주안점을 둔 말이고 원자는 구조에다가 주안점을 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소와 원자다. 그러니까 원소는 예를 들자면은 뭐 한국인의 특성,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철수, 한 명 있죠. 원소라고 하는 것은 미국인의 특성, 미국인의 개인의 특성. 이거는 뭐 원자는 찰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성의 최소 단위로 좀 주안점을 잡는 건 원자고요. 그 특성으로 좀 주안점을 잡고 있는 건 엘레멘트의 원소고요. 어떤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없는 물질이다.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에너지에서요. 화학과 생물에 가장 또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화학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에너지를 말할 때 항상 E라고 표시한다. E. 근데 생물은 E라고 표시하진 않아요. 생물은 전부 다 세포가 E를 수행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전부 다 G라고 표시합니다. G. 기브스의 자유에너지 G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에너지는 다름 아니라 물질의 에너지고요. 물질의 에너지다. 물질의 에너지고요. 저 G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에너지에 해당한다. 워크, 일할 수 있는 에너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엔자임 효소라고 하는 것은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하는 단백질이다. 이거는 활성화 에너지를 좀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돼요. 활성화 에너지를 좀 떨어뜨리니까 정반응의 속도도 떨어뜨리고 활성화 에너지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도 떨어뜨리고 역반응의 속도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엔자임 효소고요. 이센셜 아미노 액시드 자기 자신은 소비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재사용될 수 있다가 특징이죠. 계속해서 재사용될 수 있다. 계속해서 재사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센셜 아미노 액시드 필수 아미노산이죠. 동물이 합성하지 못함으로 반드시 음식물에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 성인에게서는 필수 아미노산 8종이 있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옆에다 한번 써보실래요? 그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고요. 메티오닌. 그렇죠? 메티오닌. 그러면서 쭉 계속 익숙화가 되는 거예요. 메티오닌이 있고요. 그다음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페닐알라닌 한번 써보시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발린이 있어요. 발린이 존재하고 있고. 되셨습니까? 그다음 류신이 있죠, 류신. 그냥 과학이 공부하기가 조금 처음에 어려운 건 뭐냐면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이름만 들으면 그거라고 알아야 돼요. 그게 조금 어렵죠. 그게 그래서 익숙화시키는 작업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다. 정말로 많이 중요한 것이다. 류신이 존재하고 있고 이소류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소류신이요. 그래서 트레오닌, 그 다음에 트립토판, 트레오닌이 존재하고 있고 트립토판이 존재하고 있고 트레오닌과 트립토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리신이 존재하고 있다. 트레오닌, 트립토판, 리신이다. 이렇게 8개의 아미노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베포레이션, 증발이죠. 분자 일부를 잃어버림으로써 인해서 액체의 표현에서 열 에너지가 제거된다. 증발, 액체가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기체로 되면서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일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익스페리먼트 그룹, 대중과 비교해서 만든 실험에 기초한 표준 그룹.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실험군이라고 그래요. 실험군. 실험군이 실험에 의도가 있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과학 실험하다가 이제 실험에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험에 의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겠습니까? 실험의 의도. 예, 실험군입니다. 페트리아실글리세롤이다. 세 번째 지방산이 하나의 글리세롤 분자와 연결된 생체 화합물이다. 좋고요. 글리세롤 분자가 있을 때 글리세롤 지방산이 갖다가 고에너지 저장고에 해당하는 지방산 하나, 지방산 둘, 지방산 셋, 패티엑시드, 긴 탄소 사슬을 가진 카르복실산, 지방산은 사슬 길이와 이중결합의 수 및 위치가 다양하다. 세 번째 지방산 하나의 글리세롤 분자와 연결되어 지방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게 다름 아니라 지방산 패티엑시드죠. 고에너지. 퍼스트 로우 오브 서머다이내믹스. 정의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는 전달되고 변형될 수 있지만 결코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지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연력학 1법칙 같은 케이스는 그 옆에 한번 써보실래요? 1법칙은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하죠. 내 몸에서 사용하는 화학 에너지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니까 전체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게 연력학 1법칙이고요. 연력학 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는 말은 A라는 물질이 이렇게 B라는 물질로 바뀌어갈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의 무질서도를 증가시킵니다. 주변의 무질서도 자체를 증가시킨다가 특징이에요. 이해가세요? 무질서도를 증가시킨다. 저렇게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니까 에너지 전환율의 100%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효율에 주변으로 방출되니까 100%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전환 효율에 100%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2법칙이에요. 프리라디칼, 라디칼은 뭐라 그랬어요? 활성산소. 매우 높은 반응력과 파괴를 가진 전자가 부족한 매우 불안정한 입자. 저게 대표적인 게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가 원래 모두 안정적이려면 전자가 짝전자를 이루어야 되는데 노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저 활성산소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화장품은 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게 화장품이에요. 활성산소가 있기 때문에 공격성이 뛰어나서 내 얼굴에 주름 잡히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